비출레이 가족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비춤을 우리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좋은 가족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데 내한테 어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추는데 무엇을 비추고 있냐면 나의 내면을 비추려고 합니다. 뭘로 비춰요? 의식의 빛이죠, 그죠? 우리는 의식에 있는 이 빛을 바깥을 비추느냐, 안을 비추느냐, 그러니까 외면을 비추느냐, 내면을 비추느냐는 건데, 지금 가족이라는 걸 키워드를 가지고 바깥을, 가족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의 빛을 나의 내면으로 비추어서 내 안에 어떤 엄마를 만들어 놓고 어떤 아빠를 만들어 놓고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해석을 내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식의 빛을 내면으로 비추어서 내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의 고통은 내 것을 모르는 거죠, 그죠?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일이든 아니면 관계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자기 식대로 잘못 알고 있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데 현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면 고통이 없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인데, 사상의 법칙에서 의식을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을 데이비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인류의 최초로 인간의 의식을 수치화, 즉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0에서 1000까지를 나누었어요. 왜 측정을 했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비스 호킨스가 볼 때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실을 가지고 살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거짓을 붙들어버리고 현실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이제 삶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향해서 가는 의식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호킨스의 의식의 수준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종교나 학자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외형적으로 뭔가 괜찮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이런데 실제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의식의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종교를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의 의식을 측정해 보니까 200도 안 되는 거야. 성자라고 하는데 또 측정해 보니까 150도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일반 사람 같은데 측정을 해 보니까 500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비스 호킨스가 인류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과 관념을 측정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옳다고 하는 것과 그르다고 하는 것들을 수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칙들을 또 다 측정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0에서 1000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4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놨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질 때도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가족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세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 진실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상의식에서의 배움, 이 배움은 지식과 정보였죠, 그죠? 이런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닌 시대가 돼가요. 과거에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의식으로 성장하자 이렇게 할 때는 오직 학교 다니면서 읽고 쓸 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행복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배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상을 배우는 이런 지식과, 자, 학교 다닐 때 대구에는 뭐가 많이 나요? 대구에는 사과가 많이 납니다. 지금 대구에 사과 많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대구에 사과가 많이 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다 틀려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움은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고 안 통하는 시대에 온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상의 상태에 왔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자기를 치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치유를 하는데 배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생존의 단계거든요. 잘 생존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잘 생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워서 자기의 세계로, 아상의 세계는 욕구의 세계입니다. 원함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어보자. 이것이 지금 아상의 세계고 에고를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상에서는 뭔가 필요한 것이 안 채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못 채웠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상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안 채워져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아상의 의식에서는 두려움과 욕망이다 보니까 욕망이 크면 클수록 상처가 큰 거야. 그러면 에고의 세상에서는, 아상의 세상에서는 욕망이 큰 거는 에고 입장에서 당연한 거. 그래서 욕망을 나는 성취해야 되겠어. 근데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개발이죠. 그죠? 수많은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개발을 막 합니다. 그래, 내가 욕망을 성취 못하는 것은 이런 기술이 부족하군. 테크닉이 부족하군. 정보가 부족하군. 뭔가 수단이 부족하군. 이렇게 해서 수단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들어가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해야지 다음 단계로 성공을 하든 에너지가 잘 흘러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뭔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확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확 쓸 때마다 똑같은 패턴의 어떤 그런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 눈치를 막 보면서 저 사람이 내한테 주나 안 주나 이런 거 나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노 하면서 막 다른 사람 잘하면 질투가 막 나오고 이게 나오든지 뭔가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성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치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는
아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 여러분의 초점은 이제 법상의식과 공상의식으로 지금 갈라 그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배우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배울 게 뭐예요? 지금 아상에서 기술, 내가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내가 더 나은 능력을 기르고 이런 거였다 그러면 재능과 능력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성취는 하게 해주는데 내 내면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면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해봤는데도 외로운 거야. 성공했다고 주변에 사는데도 나는 공허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내 내면에. 이제 새로운 세상은 나라는 에고로서의 만족한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충족을 원하는 삶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본인이 새로운 시대에 그것도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과 아상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상과 공상의 시대는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의 에너지 장 자체에 이것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이걸 체험해내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제 해결된 이 에너지의 주파수, 진동이 이 에너지 장 안에 딱 들어갑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딱 갖춰져요. 이 에너지 장 안에다가. 그러면 에너지 장 안에 이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한마디만 해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문을 여는 거거든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상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부족한데, 저 사람, 저 에너지가 좀 필요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 자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뭔가 바꾸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관계 문제에서 지금 좀 많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결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옆에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이게 좀 뭔가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상의식이나 대상의식 속에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 수단도 알고 방법도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알려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과거에 이런 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도움이 조금 됐지만 지금은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지금 그거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장 안에 들어있는 이게 해결된 그 사람의 살림살이, 주파수, 진동수, 그 사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선생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주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막 했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 계산기가 나와버렸네? 그럼 계산기가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주판이 필요 없고 수학이 뭐 필요하겠나? 근데 필요하죠. AI가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나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듯이 컴퓨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고 휴대폰이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죠. 여러분의 의식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AI가 나와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컴퓨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와서 더 편리해지고 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삶의 외적인 여건은 달라지지만 내면은 뭐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내면이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의식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키워드로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키워드 속에서도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 인간은, 에고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물건 사러 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을 명심해요. 예를 들어서 공감이가 연수원에 가서 무박 2일 막 일도 하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내가 했을까? 성장 필요. 내가 필요해서 간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해서 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거기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돼버린다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올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 둘이 막 싸우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내하고 안 맞아? 막 이렇게 하면 묻습니다. 너 저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 너가 저 사람 있는 게 좋아? 안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으면 필요한 거잖아. 그럼 필요하면 잘해줘요. 그런데 필요가 없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죠, 그죠? 이게 법칙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욕구와 필요에 내 안에 있는 이게 결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결핍을 지금 내가 채워서, 그러면 왜 공감이가 열심히 일했냐?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고수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 내 밑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할 필요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고, 나를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 필요와 결핍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나만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내 것을 책임진다, 책임자라 그러고, 책임지는 것을 갖다가 주인이라 그럽니다.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책임을 질지 못하고 필요를 못 채웠는데 그때 필요했던 게 뭔가? 아, 그때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내한테 필요했구나. 근데 이것을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부모님이 채워줬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에너지 장안에 이것이 있는 사람만 채워줘요. 근데 부모님은 에너지 장안에 그게 없어.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안정된 사람이야. 그리고 좀 더 사랑이 많아,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있는 자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건 채워져. 왜냐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밥 퍼주는 거, 뭐 청소하는 거,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채워주는 거거든. 근데 부모님은 그것이 에너지 장안이 없는데 그걸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왜 이걸 안 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걸 안 줬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은 과거에 채우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심리학에서는 그래, 엄마가 이래가지고 가족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환경 탓이었어. 이러한 피해의식의 해석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뭐를 못 채워서 지금 이렇게 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한테
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필요한 것을 못 주고 있는 거야, 내한테.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못 준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못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못 가졌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남한테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남의 것을 뺏어서 내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남에게 의지해서 채우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인 된 사람,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걸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걸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제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해석이다. 부모님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식이 몇 명이 있는데 엄마가 자식을 키우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잘 채워주는 것에도 잘 해준 거야.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항상 어린이날이죠, 그죠? 항상 생일이야. 항상 명절이야. 우리는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명절이 되어야만 원하는 신발 한번 신을 수 있고 새 옷 한번 입을 수 있는 거야. 그 원하는 것 그때만 잠깐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기다렸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매일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명절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매일 명절인데 매일 맛있는 거 먹는데 무슨 생일이 필요해? 생일날은 더 큰 거,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생일날 뭐 특별하게 좀 대해주세요. 항상 특별하게 대해주는데도 더 특별하게 대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게 등골 빠지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원함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가. 과거에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야지 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너의 원함을 이루고 싶다면 너의 의식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대로 온다. 너의 의식을 바꾸어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감정을 치유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네한테 온다. 지금 이게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자,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려고 그러면 너의 의식을 바꿔. 너의 해석을 바꿔. 너의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변화시켜. 이것이 법상의식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을 보는 시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욕구에 대해서 좀 가져봤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게 도대체 뭐냐? 뭘 상처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 홀로 서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엄마를 붙들고, 왜 엄마는 내한테 옛날에 이런 거 안 해줬어?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랬을까? 언니를 붙들고 오빠를 붙들고 오빠 때문에 내가 이랬어. 이런 생각들을 잘못 알고 있고 모르면서
거짓된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진실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진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걸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지금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차리고 운용해 나가야 됩니다.